부분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 이리 나가죠. 조정에서는 벼슬 만한 것이 없고, 조정에서야 권력자가 힘을 갖는 겁니다. 그 다음, 마을에서는 나이 만한 것이 없어. 이건 연로자가 가는 것이요. 그 다음, 경세제민에는 덕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덕 있는 자가 국가 경영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서로가 공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찌 셋 중에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 둘을 업신여길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큰일을 도모하려는 임금은 반드시 불러들일 수 없는 신하가 있어야 한다. 불러들일 수 있는 신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뭐를 논의하려면 임금이 그를 찾아가야만 한다. 임금이 이만큼 덕을 존중하고 도를 즐길 수 없다면 그로서도 임금과는 함께 큰일을 도모할 수 없다. 뭐 말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권력의 세계가 전일적으로 온 영토를 천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구성 안에서만 어떻게 해요? 그 하이라키의 정점인 것이고 권력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을에는 원로가 장로가 정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태왕이 이 원로들을, 장로들을 소집해가지고 논의를 했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는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덕을 갖췄다는 것은 국가 경영에 대한 지식을 갖췄다는 뜻이겠죠? 우리로 치면 그 공간은 교육, 학교 공간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삼원적 구성에서 어느 하나가 우뚝 솟은 피라미드형 사회가 아니라 서로 교섭을 할 적에는 어떻게 해요? 예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덕 있는 사람을 권력자가 소환할 수 없다는 거죠. 불러와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갖추어서 가게 되면 사제관계가 되겠죠. 스승과 제자 간의 예를 취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권력자의 정부에 호응하게 되면 또 여기서 또 군신 간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요 사이는 어떻게 서로 예로서 교섭하고 조절하는 삼원사회에 적어도 다양성을 인정하는 형태로 맹자가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난 시간에 봤던 피라미드형 상하체제와는 전혀 다른 오륜체계에서 다이아그램을 그렸듯이 서로가 각각의 분야를 갖고 그 분야에서 서로 협업을 통해서 하는 이런 형태의 구성이죠. 이 구성은 훗날 정도전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면서 조선 경국전 속에 바로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주 우위가 아니라 군신 공치, 군주와 신하가 재상이 서로 함께 협의할 뿐만 아니라 재상 중심 체제로 국가를 디자인하는 기본 틀이 바로 맹자에게서 비롯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봤던 우리가 오륜 체제하고 그리고 삼강 체제는 특별히 서로 구분해서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 보겠죠. 이 다원성은 국제 체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강대국도 약소국을 섬기고 약소국도 강대국을 섬긴다라고 하는 상호 교섭의 체제로서 제시하는데 꼭 이상적인 형태로 치면 1945년 이후 유엔 체제와 근사한 국제 체제를 맹자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은 구체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저희 해설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여기서 특히 하나 여민주의 체제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3번 대화정치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과 같이 원문도 같이 보고 번역문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4페이지 한번 보시죠. 제가 아무리 워낙 방대한 책이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린다 해도 원문 읽는 것만 못합니다. 과연 위민체제가 아니라 여민체제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맹자 텍스트 속에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요순 그러는 소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순이라고 하는 설화적 성황을 맹자가 해석하는 와중에 자기의 꿈, 자기의 비전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그게 바로 술이부작입니다. 술이부작의 형태가 여기도 관철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죠. 저는 이름을 대화정치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번역문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가로 3번 대화정치하는 부분입니다. 맹자 말씀하시다. 찾으셨죠? 예, 같이 봐요. 시작. 맹자 말씀하시다. 자로는 남이
허물을 지적해주면 기뻐하였다. 우임금은 좋은 말을 들으면 절을 하였다. 위대한 순임금, 대순이라는 표현을 써요. The great라는 말을 붙이거든요. 또 이보다 훌륭한 점이 있었으니 남과 소통하기를 잘하였다. 자기를 버리고 남을 쫓고 남의 선을 취해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절교했다. 이 절교했다는 게 놀라운 거죠.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고 공자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최종의 형태가 바로 이 절교함이죠. 이 경지까지 간 사람은 순임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자를 붙였겠죠. 자, 이 양반이 이력을 쭉 설명하네요. 일개 농사꾼에서 옹기장이 어부를 거쳐 누가 순이 천자에 이르도록 남에게서 취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남의 선을 취하여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곧 남과 더불어 선을 함께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남과 더불어 선을 함께 하는 것보다 큰 일이 없다. 자, 원문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좀 드러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맹자왈.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자로. 맹자왈. 자로 인고지이 유과 즉 희. 두 번째. 우문선언 즉 배. 대순 유대언 선녀인동 사기종인 락취어인 이위선 자 경가 도어 이지위제 무비취어인자 취저인 이위선 시여인위선자야 고 군자 막대호 여인위선. 이 여자는 그냥 여가 아니라 함께 할 여자입니다. 그래서 위인이 아니라 여인, 나아가서 여민으로 나아가는 기본 틀을 역사 해석 혹은 고전 해석을 통해서 맹자가 성왕으로 추앙받는 순에게서 뽑아내는 거죠. 이건 맹자의 해석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순을 해석하면서 전국시대를 넘어서 이루어야 될 이상사회론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유가의 어법은 과거를 논하면서 미래를 설하는 것입니다. 자, 맹자 가로되 공자 제자인 자로죠. 자로는 이는 사람인 자입니다. 남들이 고지 이 유가 자기 자신의 허물을 알려주면 적히 즐거워했대요. 놀라운 사람이죠. 손가락이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도는 사람이죠. 손가락을 남 탓이 아니라 나 속에서 이렇게 언어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자기 허물을 지적해주면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다만 좀 수동적이죠. 스스로 지가 뭘 추고 나가고 잘 알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지적해줄 때 기뻐해줬다는 거죠. 우임금도 비슷합니다. 우임금도 위대한 성왕이신데 순임금보다 급수가 좀 낮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우문선언 적배 그래요. 이건 서경에 나오는 내용을 맹자가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임금은 좋은 말, 우임금은 정치가니까 선언은 좋은 정책을 말하겠죠. 좋은 정책을 들으면 고마워서 절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남과 대화를 통하고 남들이 내 문제를 지적해 줄 적에 그걸 수납하는 이런 넓은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로에도 쓰지 않고 우에도 쓰지 않던 큰 대자를 순에게 붙입니다. 슌 the great, 영어로 치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위대한 순은 유대언, 언은 어조사입니다. 앞에 있는 자로와 우를 받는 대명사죠. 그러니까 자로, 대순께서는 자로나 우보다도 더 위대한 점이 있었으니 바로 선녀인동입니다. 이 네 글자에도 밑줄 꺼놓으시면 좋겠어요. 여인하여 동하기를 잘 하셨다는 겁니다. 선여인동이에요. 이는 상대방을 뜻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잘했다는 거죠. 특히나 동을
현대 맹자학자인 중국의 양백준 같은 선생님은 통으로 번역을 합니다. 동을 통할 통자라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렇게 번역해 나가면 동은 동질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통하는 것이다라는 주석을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남들과 소통하기를 잘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소통하기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놀로그가 아니라, 모놀로그는 바로 아까 저번에 봤던 삼강 체제에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임금은 혼자 밑으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형태고요. 여기 선녀인 통, 상대방과 더불어 함께 통하기를 잘했다는 것은 다이얼로그라는 거죠. 모놀로그냐 다이얼로그냐의 위인정치냐 위민정치냐가 구분되는 점이고, 그래서 위자와 여자에는 특별히 우리가 유의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 선녀인동을 어떻게 하냐면 사기종인이래요. 나를 버리고 상대방을 쫓는다는 거죠. 권력자를 쫓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견해보다는 상대방의 견해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락시, 즐거움의 경지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취어인 이위선, 남의 좋은 점을 자기 선호로 취하기를 아주 즐기는 경지까지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앞에 우와 자로가 수동적 형태라면 이 양반은 능동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광정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이 퍼스널리티가 어떻게 이 양반의 출세기에 적용이 되냐면 바로 이 기청문중 출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순이. 그러니까 붙어 자자입니다. 몸으로 붙어. 어디에요? 경가. 몸소 농사 짓는 경가. 그러다가 강변에서 어떻게 해요? 도자기도 구웠대요. 이 기청민중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순임금도 그렇고 이윤도 그렇고 다 농사 짓던 사람들이에요. 묘한 일이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또 강에서 물고기도 잡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 천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경로가 뭐 이런 표현 벤치마킹을 통해서 천자에 이르렀는데 그건 뭐에 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자기 단점은 누기고 남의 장점은 받아들임으로 해서 점점 차차 나은 정치를 이루어나가는데 핵심에 여인이 있습니다. 함께할 여자에 있어요. 그 여는 소통하기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비취여인자라고 그랬습니다. 남에게서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대요. 이중부정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재적소에 훌륭한 사람들을 알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마당을 마련해 주는 거, 장을 마련해 주는데 순에 순다움이 있고 거기에 더 그레이트라는 것을 붙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민이 그저 남들과 함께 나눈다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고 대화하고 경청하고 연대한다는 솔리데리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취저인 이위선, 남들에게서 취하는 것을 선으로 여겼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시여인 위선자, 이것이야말로 남들과 함께하는 것이 선이 됩니다. 고로 그랬습니다. 맹자가 요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마지막 고로. 군자, 막대호, 여인 위선. 군자라면 혹은 정치가라면 무엇보다 선한 것이 없다? 남들과 함께하는 여인, 백성까지 나오면 여민, 이것보다도 더 큰 것이, 선한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맹자는 역사에서 고전 해석을 통해서 자로와 우임금의 사례와 그리고 순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여인 정치, 여민 정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보셨다시피 양해왕은 그야말로 어떻게 해요? 조삼모사라 그럴까? 아랫돌 빼서 윗돌 고는 식으로 한의 땅에 기근이 들면 먹을 걸 풀어주고, 그죠? 사람들 옮겨주고. 그런데 이 복치를 이렇게 해주면 당연히 백성들이 늘어나리라고 하는 식으로 수셈을 하고 있는 거죠. 통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사람은 늘어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맹자 제1장 하필왈 2장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고 그것이 바로 묵가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게 유민주의고 우리한테 나치건 마키아벨리즘이고 권력 정치예요. 그런데 맹자가 백면서생 몽상가가 아니라는 점이 우리 인데서 잘 드러나요. 알고 있습니다, 맹자가. 공자 역시도 춘추 전국시대의 장기 지속의 원인을 알고 있다고. 그런데 그것이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여기서 도덕주의 정치, 인과 의의 정치로 한 페이지를 접어서 생각하는
그야말로 파천황해의 새로운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전쟁은 끝이 없으리라고 하는 그런 패시미즘을 공자맹자는 갖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상주의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을 마음의 보편성, 성선의 보편성에서부터 추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연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이 점이 맹자의 특점이고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맹자 정치학은 이른바 인문학과 밀접한 관련을 갖다. 그래서 선한 본성이 선한 나라를 만드는 토대라고 하는 마음의 정치학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늘 여위 민보는 애당초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것의 번역으로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야말로 말뜻 그대로 민의 본으로서 정치는 맹자뿐만 아니라는 걸 쭉 훑어봤죠. 그건 홍콩의 서복관 선생의, 그죠? 중국의 정치 사상은 법가를 제외하면 다 민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는 그 운명을 우리 빌려서 간단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진덕 교수 같은 분은 법가야말로 어떻게 해요? 난 그 최진덕 선생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위민주의, 민본주의는 그렇지 이롭게 할 것 같으면은 법가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지향하는 바 그거죠? 그래서 동양사상은 민본주의 아닌 게 없어요. 그렇다면 맹자만 꼬집어놔서 민본주의라고 할 게 없습니다. 너무 헐겁다라는 거죠. 개념으로서는. 그리고 위민주의는 오늘 우리가 여민과 비교하면서 맹자의 지향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나름대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맹자가 이야기하는 순임금의 행로, 귀담아 듣고 다이얼로그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연대를 만들어 나가는 거, 그건 바로 지난 시간 어지린자를 설명하면서 잠시 보여드렸던 바로 성왕, 성자에 합당하죠. 그래서 성인, 성자, 그 시간 이 글자는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자의 말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제 막 읽은 대화정치 부분에 순임금이 보여주는 이력을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는 문자라고 볼 수 있겠죠. 요 글자를 갑골문상까지 쭉 올라가게 되면 여기 무슨 자인지 아시죠? 이게 무슨 자예요? 성인, 성자입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가 분해해 봤던가요? 네. 성인, 성자를 한번 보시죠. 요건요, 큰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 사전을 찾아보면 요 글자를 찾아야 돼요. 귀 이자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요게 바로 귀의 모양이죠. 근데 요게 귓골이에요. 귓골이고, 여기 귀때기입니다. 근데 요건 남이 하는 말이에요. 타인이 하는 말이죠. 아까 여인, 남과 더불어 할 때 다른 사람이 제안하는 거, 소청하는 거, 이것들이죠. 그걸 이 자리, 이 흑토자입니다. 이건 자기 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농사꾼일 때는 마을일 테고요. 도자기를 구울 때는 도공 공장일 테고요. 물고기를 잡을 때는 시장일 테고, 천자가 되었을 때는 궁중이겠죠. 그 흑토자는 자기 자리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저는 이거라고 봐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지금 이 성인성자는 성인이란 문자학적으로 볼 적에 남한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자 자체가 남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타인의 입구자죠. 남이 하는 소리를 큰 귀를 가진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귀 담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놀랍다고 저는 생각하죠. 자, 영어로 듣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듣기에는. 하나는 히어링이고 하나는 리스닝이에요. 곧 애들 수능 시험을 보겠죠? 그 영어 회화 시간을 연상해 보세요. 각 반마다 있는 스피커에서 영어 회화가 나오겠죠? 어떻게 나와요? 히어링이라고 그럽니까? 리스닝이라고 그럽니까? 귀담아 들으라 하고 영어 회화가 나오죠? 히어링은 이거예요. 두 사람이니까요. 자, 두 사람도 내력이 있었죠? 다산 정약용이 어지린자를 뭐라고 했죠? 이제 기억나십니까? 꼭 외우자 그랬는데, 네, 시험도 한 번씩 봐야겠다, 그죠? 금방 할 부분은 아니죠, 그죠? 우스갯소리입니다. 자, 다산 정약용의 어지린자를 한번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다산은 인자는 뭐라 그랬죠? 이인야 그랬어요. 이인이 우짠다고?
상여자야 그랬죠. 서로가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다산 정약용이 논어와 함께 맹자를 통독했다는 표시입니다. 이인 상여가 인임의 핵심. 두 사람이 형식적으로 내용은 서로 함께입니다. 요건데 요걸 같이 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륜이든지 삼강이든지 부부, 군신 이렇게 둘로 이루지 않아요. 나와 너가 함께입니다. 자, 봐요. 이게 이제 순임금입니다. 순임금이고 요 일본 백성이라고 봐요. 혹은 재상이라 해도 좋습니다. 이 뭔가 소청을 한다고. 소청을 하면 히어링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듣기는 이 양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냥 줬더니 그래? 검토해봐. 이게 히어링입니다. 리스닝은 뭐예요? 리스닝은 우리말로 뭐로 번역합니까? 경청이라고 번역해요. 경은 공경할 경자가 아닙니다. 존경할 경이 아니라 뭐예요? 예, 기울일 경자예요. 경청이라고. 그러니까 듣기에는 첫 번째 히어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리스닝이 있는데 리스닝을 우리는 경청이라고 하는데 경은 기울일 경자예요. 자, 지금 우리 이 순임금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남이 나한테 해서 하는 이야기를 경청하고 계십니까? 그냥 히어링만 하십니까? 경청하고 있죠. 남에게서 취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귀를 이만큼 낮춰야 돼요. 입보다 귀가 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담합니다. 귀에 담기 위해서는 귀를 낮춰줄 수밖에 없으니까 몸을 어떻게 비틀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표시입니다. 이게 성인성자에 대한 핵심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걸 서양어로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둘이 서서 이렇게 하는 건 스탠드 하는 거죠? 둘이 스탠드일 수도 있는데 스탠드 히어링 하는 상태죠. 리스닝을 하려면 낮추니까 언더스탠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말장난입니다. 말장난은 인문학자의 도구입니다. 서양의 독일의 하이데거 같은 사람이 특별히 문자를 잘 쪼개죠.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문자를 잘 쪼개십니다. 요 인자리 또 쪼개듯이, 그죠? 다산 선생님 쪼개는 거 한번 볼까요? 믿을 신자도 쪼개고 사람의 말이라고 하셨고, 충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적중하는 것이라고 자르셨고, 한자의 특성을 잘 활용하면서 지적해내는데 해석의 능력이 있겠죠. 밑자인 가듯이, 그 누구예요? 하이데가도, 독일 하이데가도 단어 잘 쪼갭니다. 독일어 특성을 잘 활용하는 거죠. 그렇듯이, understand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낮추어서, 근데 understand는 뭐예요? 요렇게 귀담아 혹은 낮추어서 understand 할 때 뭐가 된다고요? understand가 돼요. understand는 뭐라고 번역하죠? 이해하다예요. 상대방의 심중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음으로써 서로 이해하게 될 때 서로 뭐가 소통하게 되겠죠? 그렇게 대화와 이해와 소통은 한 길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다산 선생님이 인을 이야기했던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 사상의 키워드인 인은 사회학적으로 설명하면 쪼개서 두 사람이다. 나와 너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지금 순임금이십니다. 인을 어떻게 해요? 몸소 체화해서 절김의 경지까지 이르렀다 그랬죠? 지지, 호지, 락지. 그죠? 몸에 락지했다는 것은 몸에 체화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신이 돼버린 거죠. 몸에 무르익어서 덕의 에너지가 나 속에서 분출한다는 뜻이에요. 머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우러난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등짝에 광선이 방사할 수밖에 없겠죠. 앞에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등 뒤에서 나오는 힘, 이게 덕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근자열 어떻게 해요? 이 맛 보는 사람은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에너지를 보세요. 어떻게 내가 가서 교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양반들이 나한테 끌려온다고, 그죠? 이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드려야 돼요. 이 호연지기라는 말로도 표현되고, 어떻게 해서 수신해서 도덕성을 닦은 사람이 어떻게 평천하를 이루냐 하는 데는 나아가는 에너지가 돌아야겠죠. 에너지에 대한 이미지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잘 보세요. 이 동서양을 오고 갔는데 신체 구조가 같아서 그래요.
남의, 잘 봐요. 이건 정치가 이야기고 성왕의 이야기인데, 그냥 일반 관계에서도요,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기만 해도요, 우리말에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만 들어줘도 반분이 풀린다 그래요.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통곡의 벽이라는 것도 있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두드리면서, 그죠? 이 하소연을 들어주기만 해도 반분이 풀려요. 남의 하소연을 귀담아 잘 들어주고 돈 버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남의 하소연을 귀담아 들어주고 노트하면 세줘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신이에요. 정신권사입니다.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준다는 것의 중요성. 그게 뭐예요? 입에서부터 뭐로 가버렸어요, 이제? 귀로 가버린 거. 그 공자의 이력을 잘 봐요. 공자가 15살에 어쨌다 그랬죠? 지학, 배움의 뜻을 세우고. 15년 뒤에 이립, 섰다 그랬어요. 10년을 더 정진했더니 불혹의 나이가 갔고. 50이 돼서 어마어마한 뒤집어짐이 있었죠? 지천명. 60이 되니까 뭐가 드러났어요? 귀가 나온다고. 60이 나와서 귀가 순해진다 그랬죠? 그러고 나 7순이 돼서 어떻겠죠? 종심소욕 그랬죠? 내 마음대로 한다 그랬다고. 마음에서 발출된 자기 행신이 디디는 발자국마다 남들의 기준, 맥락의 모델이 됨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성인이 되는 거죠? 종심의 경지에까지 이르렀다는 그 부분은 바로 그걸 성인의 경지라고 그래요. 이 성인의 경지의 종심은 바로 귀를 끼고 도는 거죠. 그래서 귀에 남들이 타인이 하는 소리를 언제나 무릎을, 자, 모양이 그렇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듣지 않는 거죠. 그냥 스탠드에서 히어링 하는 것이 아니라 언더스탠드에서요, 어떻게 해요? 모양이 그렇죠? 강연자가 할 자세는 아닌데, 이렇게 상대방의 귀를 기울이면 잘 봐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잘 봐요. 오늘날 공부는, 옛날 공부는 다 발뒤꿈치를 들게 만들죠? 산을 만들게 한다고. 경쟁하게 하고, 자기 소개서를 쓰게 하고. 그렇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바로 평천하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자기 낮추는데도 묘하게 힘이 작아진다는 거죠. 이게 수신입니다. 몸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발 뒤꿈치를 드는 것이 아니라, 이건 노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기자분립이라. 발 뒤꿈치를 들고서 오래 서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발 뒤꿈치를 들게 만들죠. 이게 사람을 해치고 상하게 하고 젊은 애들을 죽게 만드는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칼날이었죠. 하필발 리자에, 하필발 리자에 칼도자가 들어있는 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순임금은 왕이고 천하를 통치했다라고 적어도 육아에서는 아이디얼 타입으로 제시하고 있는 존재 아니에요? 그게 성왕입니다. 성왕의 성자가 바로 맹자식으로 풀어본 똑 글자 하나를 푼 게 바로 요거예요. 남의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남과 소통하기를 잘했다는 거죠. 자기를 버리고 남을 쫓아다 그랬어요. 에고가 없다는 뜻이죠. 에고가 없이 나 하는 게 없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 양반이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 마당을 마련해 줬다는 것인데, 그 마당이 아까 태왕이, 요건 내 땅이 아니다. 토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도구라고 하면서 에고가 없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남한테 넘겨줬죠. 그런데 이 비어있는 공간에 다른 사람들이 쭉 빨리듯이 몰려들었죠. 어진 사람이다. 놓칠 수가 없다. 아까 출애굽기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부분 역설적인 형태라고 표현해야겠죠. 모순이 아니라 역설적인 형태의 힘의 다이내믹스가 관철되는 자리. 이게 유교가 이야기하는 덕이라고 하는 그 언어가 붙는 자리입니다. 그걸 다음 시간엔 1시간이라도 꼭 말씀을 드려서 인간 본성에서 우러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천하라의 평화까지 나아가느냐 하는 레토릭의 기본 구조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오늘 여민주의가 공자의 맹자의 꿈이었다는 사실, 특히나 맹자가 제시하고서 했던 것은 뭘 통해서? 모놀로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그리고 히어링을 넘어서서 리스닝을 통해서 서로 솔리데리티를 만들어서 소통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나라를 메이킹하는 것이 아니라 비카밍하는, 나라를 제작하는 서양 근대식 권력 정치가 아니라 한데 어우러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형태의 국가라야만이, 혹은 천하라야만이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지 않고 문명의 정치,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제대로 소통하는 정치를 이룰 수 있었다는 바람을
단순히 몽상이 아니라 청사진처럼 디자인을 한 것이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게 맹자의 유민정치고 유민정치의 모델을 순으로 잡았고 순이한 행태를 이렇게 묘사한 까닭입니다. 요즘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놀로그가 아니라 다이얼로그의 대화와 리스닝과 솔리데리티의 맹자의 비전이 있다 하는 점.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가능하면 간단하게 제가 한 1시간쯤 강의하고 나머지 한 1시간은 좀 흘러서 선생님들과 분명히 질문 사항이 아마 이만큼 있으시라고 생각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3분 질문해서 답변하는 식으로 해서 강좌를 미흡하긴 하지만 마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